자, 전세난의 원인과 공급량 확대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전세난의 원인, 그리고 승인동 청년주택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 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이 주거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19일 날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할 때,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할 때 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임차인들이 월세보다 이자가 싼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에 대한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죠. 자, 틀린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고 물론 이런 저금리 기조로 전세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 상승, 즉 전세 난의 원인 중에 하나는 저금리 기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전날입니다. 호텔을 개조한 청년주택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고 해서 18일 날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거 무슨 뭐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집이 너무 없죠? 계속 없다 보니까 어떤 방안? 호텔과 아니면 오피스 건물을 개조를 해서 주거로 늘려야 된다. 그래서 주택수를 확대시키겠다. 임대주택 확대를 시키겠다. 그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자, 또 이제 뭐 20일 날입니다. 20일 날은 이제 LH 서울본부 현장 토론회 중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즉,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 그러면 이 임대주택으로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한 게 이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의 주거 추진 단장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종적인 거 이거죠. 아, 지금 전세 대란이 나타난 것들은 첫 번째는 저금리 기조로 전세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 그리고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호텔이나 아니면 아까 오피스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텔을 개조한 청년주택이 과연 어떤 집인지 좀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승인동 청년주택 홈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승인동 위치 좋아요. 위치는 좋습니다. 승인동의 청년주택 실제 홈페이지에 나온 사진입니다. 자,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 있고 내부 여기 보면 세탁기도 있고 옆에 냉장고가 조그맣게 있네요. TV 하나 있고요. 제가 여기 인테리어가 좋다 안 좋다고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 이 침대 사이즈 잘 수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공간. 자, 또 하나는 이제 좀 조망이 나오는 이 집입니다. 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 다음에 보면 창문 하나 있고 커튼 조그맣게 있죠. 자, 청년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선호도가 좋다. 굉장히 반응이 좋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일단은 내부나 그런 것들 보면 원룸치고 좀 작은 원룸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쵸?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호텔이 아니고 보면 조그만 욕조에 커튼 있고 세면대 하나 있고 그쵸? 조그만 게 이제 사진을 좀 확대시킨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승인도 역세권 청년주택인데 여기 같은 경우 보증금의 50%를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을 해줍니다. 50%를. 자, 그러면 이런 조그맣고 어떻게 보면 진짜 침대 조그만 정말 혼자 간신히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과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자, 공급 유형 보니까요. 전용 면적 16.59제곱미터. 자, 조그맣죠? 엄청 조그만데 보증금이 2,300만 원입니다. 근데 아까 서울시 50% 지원해준다 했죠. 그래서 실제 부담금은 1,150만 원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그마한 이 단칸방, 호텔을 개조한 단칸방, 이 청년주택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매달 월세는 45만 원을 내야 돼요. 자,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호텔이나 그런 것들을 개조를 해서 주거를 바꿔서 임대주택에 넣겠다 이야기했는데 실제 월세가 45만 원이고 보증금 서울시 지원을 뺀다고 하면 2천에 45만 원에 조그만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39만 원도 있고 41만 원 있고 48만 원도 있습니다. 조금 넓으면 뭐 48만 원 내야 되는 거고. 자, 임대주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2년까지 공급 임대 11만 4천 가구 확충이 핵심이다. 즉 22년도까지 20년, 21년, 22년까지 11만 4천여 가구의 공급 임대주택을 만들어 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공실이 있는 임대주택을 좀 활용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다세대 및 오피스텔을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확대를 시키겠다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빈 상가, 호텔, 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들 다세대 같은 경우는 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다세대 같은 경우는 원룸이나 투룸이나 쓰리룸이나 다양한 집들이 있다 보니까 선호도에 맞춰서 임대주택으로 다세대 활용을 한다 하면 당연히 다세대 같은 경우에 메리트가 좀 확대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좀 염려스러운 건 호텔 같은 경우하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용도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목적은 아니죠. 이제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이 작은 아까 말한 이 혼자 누울 수 있는 공간에 있는 이 호텔, 숙박시설 주거용 리모델링의 주 수요층은 누가 될까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중심된다는 거죠.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과거보다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 대한 소규모 가구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임대주택을 많이 늘리겠다는 게 추진입니다. 자, 1인 가구, 2인 가구가 중심인데 3인 가구, 4인 가구가 충분히 살 집은 호텔 아까 그 혼자 누울 수 있는 공간에서 3명에서 살 수가 없겠죠. 아까 같은 경우는 뭐 둘이서도 살기 힘든 집인데 자, 3인 가구, 4인 가구가 충분히 살 집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분명 공공 임대에 대해서 11만 4천여 가구를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 중심적인 내용들이 이번에 부동산 대책의 발표에 하나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들 최소한 2인에서 그 다음에 자녀를 낳으면 3인이나 4인이 될 텐데 이 신혼부부들하고 젊은 부부들이 주거를 해야 될 임대 공간들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기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가 확보가 될 수 있겠죠. 그 두 번째는 이런 3인 가구, 4인 가구가 희망을 하는 이런 주택 유형, 즉 이 3인 가구, 4인 가구가 원룸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투룸이 좋고 쓰리룸이 좋겠죠. 두 번째는 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거나 아니면 이 상가 건물에서 거주를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 거의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거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서울의 땅은 없고 정부 땅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다 나머지는 민간의 땅들인데 그런 아파트 선호도 할 수 있는 아파트의 투룸 이상의 집을 만들려고 하면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정부에서도 그런 것도 염두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뭐 지금 당장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변화가 감지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일 때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과 오피스가 주로 있는 지역이 과연 어딘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 또는 오피스, 사무실 있는 지역들이 보통 어디에 있죠? 업무지에 많이 있겠죠. 자, 서울을 중심했을 때 뭐 강남 일대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종로, 아니면 뭐 광화문이 될 수도 있고, 뭐 동대문이 될 수도 있고, 뭐 마포 공덕이나 여의도가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자, 지적 편집도를 보면요. 자, 이 화면과 지적 편집도 보면 상업 지역들이 있습니다. 상업 지역들이 있고, 뭐,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에 자리 잡고 있죠. 자, 호텔이 있는 지역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호텔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옆에 또는 이 주거 지역 옆에 호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없죠. 좀 번화가, 상업지 지역인 번화가 지역들이 좀 호텔이 많죠. 즉,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디냐면 지금 현재 호텔을 개조를 해서 주거로 바꾸려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 부분이 좀 번화가, 시끌벅적한 지역, 주거하고 좀 동떨어진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런 선호도 대비했을 때 과연 주거 용도로, 물론 거주하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선호도에서 상당히 좀 주거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들이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로 있는 지역들, 상업지나 중공업 지역의 일부 지역들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요로 하는 집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3인 가구, 4인 가구가 원하는 집은 무엇일까요? 과연 당연히 원룸형 집이 아닌, 원룸에서 뭐 3인 가구, 4인 가구 불편하게 살 수는 없겠죠. 최소한 투룸에서 3룸, 방 2개에서 방 3개 있는 이상의 집들이 3인 가구, 4인 가구가 원하는 집이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빌라보다는 아파트 선호도가 좀 더 강하겠죠. 물론 빌라도 위치 좋은 지역들에서 사시는 분들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아파트 선호도가 있고, 또는 뭐 빌라도 뭐 오래된 빌라가 아니고 신축 빌라도 선호도가 높겠죠. 신축이나 또는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재개발 또는 뭐 재건축 사업지 내에 이 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즉 3인 가구, 4인 가구가 원하는 집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재개발 사업지나 재건축 사업지를 활성화시켜서 임대주택 확충해서 아파트 공급량 확대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본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다들 뭐 공감하실 겁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원룸에 살 수 있겠지만, 가족 3명이 원룸에서 살기는 쉽지가 않겠죠.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울 내에서, 물론 경기도에서는 뭐 택지 개발이나 아니면 3기 신도시 통해서 어느 정도 주거 확보를 할 수 있겠지만, 이 3인 가구, 4인 가구가 서울 내에서 원하는, 필요로 하는 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장 큰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서울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적인 요소들을 체크를 하고 들어간다면 당연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일대가 활성화될 수 있다.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면 당연히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하나의 큰 답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업무지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내 재개발이 당연히 속도가 확대될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70대에 은퇴하신 분이 거주를 하신다 하면 뭐 공기가 좋은 곳이나 또는 병원이 가까운 곳이 가장 선호도가 높겠죠. 자, 70대 뭐 부부가 집을 필요로 하는데 이분들이 직장 바로 옆에, 뭐 직장을 뭐 다니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보통은 은퇴하셨을 텐데 직장이 바로 옆에 있거나 또는 지하철을 편하게 타고 다니는 지역 선호도보다는 오히려 병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산이나 또는 뭐 편의시설들을 좀 많이 선호도가 높겠죠. 반대로 말하면 20대, 30대 젊은 직장인, 돈을 벌고 있는 생산성을 갖고 있는 경제 인구들이 필요하는 집은 당연히 업무지나 교통 편리한 지역이겠죠. 자, 그렇다면 임대주택 선호도도 제일 먼저 필요한 지역은 업무지가 동떨어지는 지역과 또는 교통이 좋지 않은 지역보다는 업무지와 교통 편리가 있는 지역 내에 집이 필요한 거고, 그런 지역의 집을 바꾸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호텔을 개조하거나 물론 오피스 개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거 형태로 온전한 방 2개 이상의 온전한 주거 형태로 집을 임대주택에 늘린 방법은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 이게 서울 내에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좀 강조를 하지만 업무지 교통 편리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들, 특히 이 재개발이죠. 재개발은 속도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재건축도 규제가 완화가 또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주택에 대해서 좀 잠깐 재미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저만의 좀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평촌입니다. 평촌 IC에서 이제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죠. 그래서 옛날 과거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인데 보면 오른쪽이 이제 학원가죠. 평촌 학원가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가 이제 고가 위로 올라가서 이제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노선인데, 자, 지금 보면 하부에 도로가 있고 위에 상부에 고속도로가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뭐 오른쪽, 왼쪽에 이제 주거 지역들이 있는데,
자, 내부순환로 같은 경우도 좀 위로 고가로 차들이 다니죠. 그래서 고가로 다니고 또는 뭐 지하로 다니는 기관도 있겠지만 서울 내에서도 자,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고 계속적 공급량을 확대시켜야 된다 하면 향후는 뭐 이런 모습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인데 자, 하부는 차가 다니겠죠. 다니고 상부에다가 주거 형태로 집을 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뭐 엄청나게 높은 고층의 아파트를 짓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주거 환경을 해서 위로는 새로운 주거 형태가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입지가 좋다는 지역들은 그렇게 하면 주택을 늘릴 수도 있다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영종대교입니다. 영종대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하부와 상부와 공항철도, 이 철도까지 같이 다니는 그런 다리인데, 자, 하부도 철도가 다니죠. 철도가 다니고, 그 다음에 차들이 다니고, 위에 상부도 차들이 다니죠. 자, 이런 거는 위에 상부가 집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뭐 하부 일부에 집이 돼서 뭐 조망도 확보를 하고, 교통 편의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들도 생길 수 있다. 이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컨테이너 하수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캐나다인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컨테이너 8개를 통해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집을 만들었는데, 컨테이너로 집을 만드는 구조가 또는 이 주차장 일대 부지에다가 주차장에 하나는 뭐 지하는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집을 만들어서 주차와 주거 확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컨테이너 이동식으로 또 주택이 변화될 수 있는 모습들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뭐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실제 사례나 또는 뭐 예상되는 것도 사진을 또 갖고 오긴 해봤는데 결국 주택 공급의 확대를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아까 말씀 저금리 기조 때문에 전세값이 뭐 폭등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아까 말한 기조 주택 수요가 확대됐다는 것도 좋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량은 적지만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공급량 확대, 뭐 다양한 요소들이죠. 공급량 확대가 그 중에 하나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투자 관점 봤을 때는 그렇다면 서울의 공급량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은 아까 말씀드린 내부순환로에다 집을 지을 수 있기도 하겠지만 가장 손쉽게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재개발, 일대 또는 재건축을 규제 완화나 또는 용적률 상한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답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행이 되고 막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나서는 집값이 다 오르죠. 초기 선점하는 게 가장 뭐든지 투자에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